계산 하나도 똑바로 못해? 계약직이라 그런가? 하이넥스 그룹 후계자 한서연은 하버드 경영대학원 출신의 뛰어난 인재입니다. 단정한 외모와 날카로운 눈빛 속에 남다른 통찰력을 지닌 그녀는 사람 중심 경영을 배우기 위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백화점 마트 계산원으로 일합니다. 넉 달째 다양한 고객들의 표정과 행동을 관찰하며 사람의 본질을 배우는 서연은 내가 정말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을까? 라는 내면의 갈등을 안고 있습니다. 특권층으로 태어난 것에 대한 죄책감도 있지만 진정한 경영자가 되겠다는 목표는 확고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모릅니다. 곧 계산대에서 만날 한 여성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하이넥스 백화점 지하 1층 식품관. 계산대 앞에 길게 늘어선 사람들 사이로 한서연은 바코드를 찍는 손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마감 시간까지 30분. 하지만 계산대 앞에는 여전히 장바구니를 든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한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포인트 적립해드릴까요? 서연의 눈앞에 있는 중년 여성은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어요. 이런 표정을 볼 때마다 서연은 마음속으로 작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무표정, 무반응. 하지만 그것도 하나의 감정이지. 하이넥스 그룹의 막내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곳에 없었습니다. 오늘 계산대에서 물건을 계산하는 26살 한서연은 그저 이곳의 평범한 계약직 직원일 뿐이었죠. 서연은 그것이 편했어요. 아버지 한상우 회장이 늘 말씀하시던 사람 중심 경영을 배우기 위해 스스로 선택한 길이니까요. 1,000원 할인 쿠폰 사용하시겠습니까? 흰 유니폼 위에 달린 이름표를 손가락으로 매만지며 서연은 다음 고객을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과 말투에서 감정을 읽어내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화가 난 사람, 기쁜 사람, 무표정한 사람, 급한 사람. 모두 계산대 앞에서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곤 했습니다. 퇴근 시간. 서연은 직원 휴게실에서 유니폼을 갈아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하이넥스 그룹의 막내딸로 돌아갈 시간이었죠. 하지만 서연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서연 씨, 오늘도 수고했어요. 동료 직원의 인사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이런 일상이 벌써 넉 달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한상우 회장은 처음엔 반대했지만 서연의 단단한 의지를 꺾을 수 없었죠. 진짜 리더가 되려면 사람을 알아야 해요, 아버지. 그날 서연의 말에 한상우 회장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은 백화점을 나서며 휴대전화를 켰어요. 부재중 전화가 6통. 모두 아버지였습니다. 서연은 한숨을 내쉬며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제가 지금 퇴근했어요. 서연아, 다음 주 목요일에 시간 좀 내줄 수 있겠니? 중요한 약속이 있어? 서연은 걸음을 멈추고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무슨 약속인데요? 때가 되면 알려줄게. 그냥 시간만 비워두렴. 통화를 마친 서연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고 내일도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테니까요. 화요일 오후 한서연은 오늘도 계산대에 앉아 바코드를 찍고 있었습니다. 지난 넉 달 동안 이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서연은 아직도 사람의 표정과 행동이 참 다양하다는 사실에 놀라곤 했어요. 평범한 일상에서 보여주는 사람들의 진짜 모습. 이것이야말로 서연이 이곳에서 배우고 있는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이건 세일 상품인데 정가로 찍히네요.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었어요. 50대 중반의 여성이 까만 선글라스를 쓴 채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죠. 이유진이었습니다. 세 번째 만남이었어요. 이유진은 항상 비슷한 시간에 와서 항상 비슷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연은 진열대로 가서 상품 가격표를 확인하고 돌아왔어요. 가격표에는 분명히 정가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손님 세일 표시가 없는데요. 아니, 분명히 세일 코너에 있었어요. 당신들이 표시를 잘못한 거예요. 이유진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습니다. 주변 고객들이 슬쩍 고개를 돌려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서연은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했죠. 아버지의 가르침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죄송합니다만 직접 가서 다시 확인해 드릴까요? 됐어요. 당신 같은 계약직이 뭘 안다고. 이유진의 차가운 말에 서연의 가슴이 찔렸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여전히 미소를 유지했어요. 그때 이유진의 손에 들린 커피잔이 흔들렸고 갈색 액체가 서연의 하얀 유니폼 위로 쏟아졌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서연은 놀라서 뒤로 물러섰어요. 아, 미안해요. 실수였어요. 이유진의 말과 달리 그의 눈에는 미안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승리감 같은 것이 보였어요. 주변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서연을 도와주려 하지 않았어요. 계산대 옆에 있던 매니저도 상황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서연은 젖은 유니폼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과연 이 순간 하이넥스 그룹의 막내딸이라고 밝히면 상황이 달라질까? 아니요. 그것은 서연이 하고 싶은 방식이 아니었어요.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이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새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서연의 차분한 반응에 이유진은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아마도 더 격렬한 반응을 예상했던 모양이었죠. 서연은 다른 직원에게 자리를 부탁하고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휴게실 거울 앞에 선 서연은 커피가 쏟아진 유니폼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사람은 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아버지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하지 않았어요. 다만 아버지가 말한 다음 주 목요일의 약속이 무엇인지 다시 물었죠. 상견례란다. 한상우 회장의 대답에 서연은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요일 저녁 7시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앞에서 한서연은 아버지 한상우와 함께 차에서 내렸습니다. 서연은 평소보다 조금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상견례를 잡은 이유를 아직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에게는 만나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아버지, 정말 제가 모르는 사람과 선을 보는 건가요? 한상우는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보기에 괜찮은 청년이야. 하이넥스 본부 기획팀장으로 일하는 이준호라는 청년이지. 그 청년 어머니가 먼저 제안해왔단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낯선 사람과의 만남은 언제나 긴장되는 일이었죠. 하지만 아버지를 믿기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서자 프라이빗 룸으로 안내받았어요. 문이 열리고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테이블 앞에 앉아 있는 여성. 커피를 쏟았던 바로 그 여성이었습니다. 이유진이었어요. 이유진도 서연을 알아보았는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유진 옆에 앉은 남자는 상황을 눈치채지 못한 듯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안녕하세요. 이준호입니다. 준호는 30살 남짓한 청년이었습니다. 단정한 외모에 따뜻한 미소를 지닌 사람이었어요. 서연은 자동적으로 인사를 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자리에 앉고 메뉴를 고르는 동안 이유진은 계속해서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어요. 준호는 어머니의 이상한 행동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자리의 분위기를 위해 밝게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서연 씨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질문에 서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진실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지금 마트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이해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죠. 이 말에 이유진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마도 서연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모양이었어요. 준호는 흥미로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특별한 선택이네요. 존경스럽습니다. 샴페인이 나왔고 한상우 회장이 잔을 들어 올렸어요.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좋은 인연이 되길 바랍니다. 모두가 잔을 부딪혔지만 서연과 이유진의 눈빛은 만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차분히 숨을 고르며 생각했어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중요해. 서연은 지난 넉 달간 마트에서 배운 교훈을 떠올렸습니다.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진짜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을요. 식사가 이어지는 동안 이유진은 계속해서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준호는 서연과 대화를 나누며 점점 더 호감을 보였고 한상우 회장은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디저트가 나오자 서연은 마침내 차분히 입을 열었어요. 이유진 어머님, 저희 어디서 뵌 적 있으신 것 같은데요. 테이블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날 순간이 왔습니다. 침묵이 흐르는 테이블 위로 디저트 접시가 놓였습니다. 한서연의 말에 이유진은 와인 잔을 손에 꼭 쥐었어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요. 이준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어머니와 서연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서연 씨를 아시나요? 이유진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그런 일은 없어. 서연은 진심을 담아 이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노나 복수심은 없었어요. 다만 진실이 필요한 순간이었죠. 사흘 전 하이넥스 백화점 지하 1층 식품관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계산원으로 일할 때요. 그 말에 이준호의 눈이 커졌어요. 한상우 회장은 조용히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서연은 목소리를 낮추며 계속 말했습니다. 할인 표시에 대해 말씀하셨죠? 그리고 제가 계약직이라며. 서연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유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모욕을 당하려고 이 자리에 온 게 아닙니다. 한상우 회장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모욕이라뇨? 서연이는 사실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준호가 어머니의 팔을 잡았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서연 씨에게 무슨 말을 하셨어요? 이유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것은 분노인지 수치심인지 아니면 후회인지 알 수 없었어요. 서연은 마음속으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차분히 말했죠. 어제 저한테 커피를 붓고 계약직 주제라고 하셨죠? 그 말을 들은 이준호의 얼굴에 실망감이 번졌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어떻게 그런 일을... 한상우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습니다. 그 한마디에 이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유진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레스토랑을 뛰쳐나갔습니다. 이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서연과 한상우 회장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를 따라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준호가 자리를 떠난 후
레스토랑에는 서연과 아버지만 남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이어졌어요. 서연은 와인 잔을 천천히 돌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 제가 너무 심했을까요? 한상우 회장은 딸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진실을 말하는 것은 절대 잘못된 일이 아니야. 내가 자랑스럽구나.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 구석이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이유진을 벌주기 위해 진실을 말한 것이 아니었어요. 다만 모든 관계는 진실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아버지, 이준호 씨는 좋은 사람 같았어요. 한상우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 청년은 정직하고 성실해. 내가 마음에 들어 할 거라 생각했단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이준호가 어머니를 어떻게 달래고 있을지, 그리고 이 일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이준호와 이유진이 결정할 일이었습니다. 이제 집에 갈까요, 아버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한서연은 평소처럼 마트에서 일했어요. 계산대에 앉아 바코드를 찍고 돈을 받고 영수증을 건네는 일상. 하지만 마음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날 상견례 이후로 이준호에 대한 생각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는 어떤 사람일까? 어머니와는 달리 따뜻하고 공정한 시선을 가진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 서연은 직원 식당에서 혼자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다가와 그녀 앞에 섰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이준호였어요. 서연은 놀라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준호 씨? 준호는 조심스럽게 웃으며 물었어요. 잠시 앉아도 될까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는 서연 맞은편에 앉았어요.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아버님께 여쭤봤습니다. 서연 씨가 일하는 곳이요. 서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준호가 왜 자신을 찾아왔는지 궁금했습니다. 어머님은 괜찮으신가요? 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솔직히 많이 혼란스러워 하세요. 어머니는 제가 좋은 집안과 연을 맺기를 바라셨거든요. 그러다 알고 보니 그 상대가 자신이 무시했던 사람의 딸이었으니 서연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결국 자신 때문에 준호와 이유진 사이에도 갈등이 생긴 것 같았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그날 말하지 않았다면. 준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서연 씨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진실을 알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몰랐거든요. 준호의 말에는 실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사랑하지만 그날 보여준 행동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모양이었어요. 어머니는 원래 그런 분이 아니에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후 중산층에서 갑자기 가난해진 경험이 어머니를 많이 바꿔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지위와 신분에 집착하시는 것 같습니다. 서연은 처음으로 이유진을 다른 시각에서 보게 되었어요. 누구나 자신만의 상처와 이유가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에게 화가 나셨나요? 준호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화보다는 실망이 컸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제게 소중한 분이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변하실 거라 믿습니다. 서연은 준호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부모를 향한 그의 사랑과 동시에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침묵이 잠시 이어졌습니다. 그때 준호가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혹시 우리 다시 만나볼 수 있을까요? 제대로 된 자리에서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어요. 이유진과의 일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고 무엇보다 서연 자신도 마음의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지금은 어려울 것 같아요.
모두에게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준호는 실망했지만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연락처는 남겨도 될까요? 언젠가 마음이 바뀌시면. 서연은 잠시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는 명함을 건네며 미소 지었어요.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일로요. 준호가 떠난 후 서연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명함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준호는 분명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복잡했어요. 서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후 근무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서연의 일상은 평소와 같았지만 마음속에는 작은 변화가 일고 있었어요. 이준호에 대한 생각이 자꾸 떠올랐고 이유진에 대한 감정도 단순한 분노에서 복잡한 감정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사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퇴근 후 서연은 아버지 한상우 회장과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한상우 회장은 딸의 표정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요즘 무슨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니? 식사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서연은 포크를 내려놓고 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아버지, 사람이 정말로 변할 수 있을까요? 한상우 회장은 딸의 질문에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지.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어. 다만 그 변화는 외부의 강요가 아닌 스스로의 깨달음에서 비롯되어야 진짜 변화라고 할 수 있지.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겼어요. 그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늦은 시간에 누구일까 싶어 서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현관문을 열자 이유진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서연은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이유진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작고 조심스러웠어요.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유진이 거실로 들어서자 한상우 회장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유진 씨,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이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불안과 후회가 서려 있었어요. 한 회장님, 서연 씨에게 사과하러 왔습니다. 그 말에 서연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예상치 못한 방문이었어요. 이유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서연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한 행동은 용서받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준호가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당신이 단순한 계약직이 아니라 하이넥스 그룹의 후계자라는 것을, 그리고 사람을 배우기 위해 그곳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요. 서연은 조용히 이유진의 말을 들었어요. 한상우 회장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분했어요. 내가 우리 아들의 미래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렇게 망치게 되다니. 하지만 준호가 제게 한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엄마, 사람의 가치는 지위가 아니라 행동에서 나온다고요. 이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평생 지위와 돈을 쫓으며 살았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억울하게 해고된 후 우리 가족은 많은 것을 잃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사회적 지위만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서연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분명 이유진에게 상처받았지만 그녀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한상우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용서는 서연이가 결정할 일입니다. 이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연을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제 아들이 왜 당신을 존경하는지를. 당신은 가진 것이 많으면서도 겸손하게 사람을 배우려 노력하고 있었던 거군요. 반면 저는, 서연은 이유진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용서란 무엇일까? 단순히 괜찮다고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더 깊은 무언가일까? 서연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떠올렸어요. 진정한 용서는 상대방이 변화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서연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유진 어머님, 저도 아직 배우는 중입니다. 사람을, 그리고 삶을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모두에게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는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한서연은 계약직 일을 마무리하고 이제는 하이넥스 그룹의 인사팀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트에서 배운 경험을 바탕으로 직원들의 복지와 근무 환경 개선 프로젝트를 맡았어요. 특히 계약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줄이는 것이 서연의 주요 목표였습니다. 사무실에 앉아 보고서를 검토하던 서연의 앞으로 한 통의 봉투가 놓였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비서가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도착한 우편물입니다. 서연은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발신인은 없었지만 봉투 위에는 정성스럽게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보니 초대장이 들어 있었어요. 사람 중심 경영, 한상우 회장 특별 강연회라는 제목의 초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이미 아버지의 강연 일정은 알고 있었는데 왜 누군가 따로 초대장을 보냈을까? 서연이 초대장을 자세히 살펴보니 뒷면에 손글씨로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어머님도 함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이너스 이준호 드림. 서연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준호의 글씨였습니다. 한 달 동안 연락이 없었던 그가 갑자기 초대장을 보낸 것이었어요.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유진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리고 준호는? 그들과의 만남 이후로 서연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어디에서 오는지, 진정한 용서란 무엇인지에 대해서요. 서연은 봉투 안에 또 다른 종이가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작은 메모였습니다. 서연 씨, 한 달 동안 많이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도 많이 변했어요. 이제는 백화점 계산대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항상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작은 변화지만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마이너스 준호. 서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사람은 정말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이 한 달 동안 많이 변했어요. 이제는 이유진을 단순히 무례한 사람으로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사연이 있고 그 사연이 그들의 행동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으니까요. 서연은 휴대전화를 꺼내 오래도록 망설이던 번호를 눌렀습니다. 이준호의 번호였어요. 몇 번의 신호음이 울리고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준호 씨, 저 서연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준호의 기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서연 씨, 초대장 받으셨군요. 네, 방금 받았어요. 아버지 강연에 함께 오시겠어요? 물론이죠. 어머니도 함께요. 어머니가 한상우 회장님의 사람 중심 경영 철학에 큰 감명을 받으셨거든요.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준호 씨, 강연 후에 셋이서 이야기할 시간이 있을까요? 이유진 어머님과도요. 정말인가요? 어머니가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한 달 동안 서연 씨에게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고민하셨거든요.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하늘이 맑게 펼쳐져 있었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한상우 회장이 늘 말씀하시던 사람 중심 경영의 진정한 의미를 이제는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준호 씨, 사람은 실수로 무너지기도 하지만 진심으로 바뀌는 사람은 다시 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준호의 목소리에 미소가 묻어났습니다. 서연 씨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어요. 어머니도 마찬가지고요. 통화를 마친 후 서연은 창가에 서서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때로는 가장 어려운 순간이 가장 값진 교훈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날의 계산대에서 있었던 일은 이제 서연에게 단순한 불쾌한 기억이 아닌 성장의 순간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강연장 앞 한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은 아버지 한상우 회장의 사람 중심 경영 강연이 있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이준호와 이유진을 다시 만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서연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강연장 안으로 들어서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이넥스 그룹의 임직원들과 외부 초청 인사들이었어요. 서연은 앞쪽에 마련된 자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이준호와 이유진이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유진은 예전과 달리 조금 수그러든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더 맑아 보였어요. 준호가 서연을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서연도 미소로 화답했어요. 이유진과 준호가 서연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유진은 조심스럽게 서연을 바라보았어요. 오랜만이에요, 서연 씨. 서연은 따뜻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그때 무대 위로 한상우 회장이 올라섰어요. 모든 이들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습니다. 한상우 회장은 차분한 목소리로 강연을 시작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사람 중심 경영입니다. 기업의 핵심은 기술도 자본도 아닌 바로 사람입니다. 한상우 회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특히 이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경청했습니다. 서연은 그런 이유진의 모습을 보며 사람은 정말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우리 하이넥스 그룹은 앞으로 계약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없애는 정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우리 딸 서연이가 직접 계약직으로 일하며 느낀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제안이었죠. 그 말에 이유진이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존경의 빛이 어려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진정한 리더십은 지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얼마나 이해하고 존중하느냐에서 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존중할 때 우리 사회는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강연이 끝나고 뜨거운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서연은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어요. 강연장을 나서는 길에 이유진이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연 씨,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이유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진실되었어요. 이 한 달 동안 많이 생각했습니다. 저는 평생 지위와 돈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서연 씨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마음에서 오는 것이라는 것을요. 서연은 이유진의 진심 어린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도 많이 배웠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사연이 있다는 것을요. 이준호가 두 사람의 곁으로 다가와 미소 지었어요. 두 분이 이렇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쁩니다. 세 사람은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이유진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후 겪었던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아들 준호를 위해 어떻게든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던 간절한 마음까지요.
그때는 지위와 돈만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이 저를 얼마나 못된 사람으로 만들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서연은 이유진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변화하려는 마음이죠. 이준호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서연에게 물었어요. 서연 씨, 우리 다시 시작해 볼 수 있을까요? 서연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요. 이번엔 서로를 더 존중하면서 이유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가을의 마지막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오고 봄이 오면 새로운 잎이 돋아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때로는 가장 어려운 순간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요. 서연의 말에 이준호와 이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었어요. 그날의 계산대에서 있었던 일은 이제 서로에게 값진 교훈이 되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서연은 이 순간을 오래도록 기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때로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그 상처를 통해 함께 자라날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가 말씀하신 사람 중심의 진정한 의미였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는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질 것입니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로요. 서연은 준호의 따뜻한 미소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번에는 다를 거야. 우리 모두가 조금씩 성장했으니까.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